명불허전이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드라마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 인터뷰가 나와서 드라마를 준비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허임을 자꾸 한의사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때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허주는 한의사, 허임은 친구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제목이 허임 조선의 친구사예요. 그렇게 이제 인터뷰 내용이 신문에 나가니까 그 문화일보 기자한테 전화가 막 왔나 봐. 한의사협회, 서울시 한의사협회 이사, 홍보이사인가가 전화를 해가지고 막 항의하고 막 그랬었나 봐. 우리는 뭐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허임은 침구사하고 허주는 한의사 맞아요. 근데 아까 처음에 발표하실 때 신풍호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허임 선생, 그러니까 침구사 허임이 선 침구 경험방을 집집마다 이렇게 비치를 해서 가가호 생활의술로 활용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미 활용하고 있었을 텐데 이 허임 선생의 뛰어난 신의 의술이라고 알려진 그 침구 경험방 책을 집집마다 보급을 해서 널리 쓰이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 널리 쓰이도록 했다는 것은 그 침구는 국민 모두가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구의 주권은 국민 전체한테 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국민 침구 주권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이제 그 침구사, 조선시대 허임 선생도 침구사였듯이 침구사의 역사부터 간단하게 최근, 그러니까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거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951년도에 뭐 일제시대 유사의료업자로서 침구사가 있었는데 그거를 해방 이후에 국민의료법이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법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료법 제정 당시에 구장 59조에 침구, 그러니까 유사의료업자로서 접골, 침술, 구술, 안마술 요 네 가지를 유사의료업자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요거에 관한 주무부령을 정한다라고 51년도에 정했어요. 근데 주무부령을 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여기 사진 나오는 이분이 황진서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때 당시 침구사협회 회장이었대요. 침구하는 사람 돈이 없어가지고 이 로비 활동을 제대로 못했나 봐. 이분 황진서 선생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 황진서하고 몇 분이 그때 당시에 보건사회부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는데 시험령을 만들지를 못했던 거예요. 로비 자금이 부족했던 거예요. 한의사들은 그 이전에 무슨 약종상에 근무하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의료인으로 됐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사의료업자는 의료인과 별도예요. 여기 2조에 그때 당시 2조에 의료인은 의료치과의사, 한의사, 그리고 보건원, 조산원, 간호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유사의료업자는 의료법 59조에 별도로 정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령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았지만 침구를 배워가지고 침구사로 활동하고 하겠다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전국 각지에. 그리고 관인 침구학원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침 배우겠다는 사람들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관인 침구학원이 11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11개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시험령이 없었는데 4.19 나고 나서 민의를 수렴하는 정부가 들었으니까 4.19 횃불로 침구사 주무부령이 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침구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겠죠. 그때 당시에 만드는 시험 규정입니다. 이 시험 규정에
접골사, 침사, 구사, 안마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규정이 2013년 3월 23일 개정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현재까지 살아있고 또 어떤 법이 있냐면 지금 유사의료 그러니까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이라는 것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이거는 올해 5월 30일 날 개정이 돼 있어요. 유사의료업자, 의료유사업자라는 용어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법률적인 용어가. 그대로 살아있는데도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어떻게 언제부터 시행이 안 돼 버렸냐면 4.19 횃불로 유사의료업자령이 만들어져 가지고 시험령까지 만들어졌는데 5.16 일어나고 나서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그때는 뭐 국회도 다 해산해버리고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데서 국민의료법을 의료법으로 만들면서 그 유사의료업자에 관한 규정을 법률 안에 있는 규정을 삭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 하위 규정인 유사의료업자 그러니까 보건사회부령이나 이런 데는 손을 안 대고 법률에서만 그거를 삭제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삭제를 할 때 요거 중요합니다. 삭제를 할 때 누가 유사의료업을 한다. 침은 누가 하고 뜸은 누가 하고 안마는 누가 하고 접골은 누가 한다라는 규정이 없어요. 침사나 구사, 침이나 뜸을 한의사가 한다는 규정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의사 침구 독점이라는 법률적인 규정이 현재 없다는 거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규정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침을 누가 한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헌법 소원이 이루어지고 끊임없이 소송이 이루어지고 대법원까지 가고 이런 거예요. 가장 최근에 가장 큰 판결, 요건 아시죠? 2010년도에 헌법재판소에 판결이 있었던 거. 그거는 이따가 나중에 자세히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그건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려는 걸로 하고. 근데 이 침구사에 관한 유사의료 침과 뜸을 한의사들이 배타적으로 독점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어요. 60년대부터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열받는 일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제가 아마 여기 지금 이현숙 의원님 동생분이 여기 와 계시는데 이현숙 의원님이 국회에 계실 때 그 의료법 개정을 해가지고 침구사 양성을 하는 활동을 한번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김남수 선생하고 같이 활동을 할 때인데 그때 당시에 국회에 이 법안이 올라가니까 이런 유인물들이 뿌려졌어요. 침구사 제도는 일제강점기의 한민족 문화말살 정책의 잔재로 생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허임을 연구를 하게 된 게 이게 계기가 됐어요. 이 문건 때문에 제가 이 책을 만들게 된 거예요. 조선시대로 들어갔죠. 조선시대로 취재를 들어갔더니 그러니까 세종대왕 때부터 침의가 별도로 배출이 되기 시작을 했고 법률적으로 조선시대 대법전인 경국대전에 침구에는 별도로 뽑는 제도가 경국대전 안에 분명하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경국대전에 적혀 있으니까 이후에 이제 침구, 전문 침구 업종들이 계속 발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허임이라는 분이 나오게 된 겁니다. 침의로서의 허임. 그러니까 침구사로서의 허임이 이제 이런 제도적인 기반 위에서 나타나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1961년도 대법원 판결에 보면 한의사는 침이나 구를 할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61년도 10월 달이죠. 네. 그러니까 한의사가 침을 배타적으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예 배타적으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침하면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대법원 판결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침구사 제도를 만들자라는 노력이 이제 여기 오신 침술연합회 저기 부회장님도 오시고 전 회장님도 이석기 회장님도 오시고 그러셨던데 침술연합회 회원들 많이 오셨던데 이 침술연합회가 아까 처음에 사진 보셨던 관인침구학원 연합회였던 거예요. 그게 이제 관인침구학원에서 배출되는
수료생이 더 없고 여기저기서 침 배우신 분들이 많아지니까 침술연합회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 성과로서 이제 82년도에 이런 그 침구사를 양성하려고 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총리까지 그 결재 받아가지고 이 침구사 제도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근데 요즘 말로 뭐 그때 당시에 그 무꼬리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총리 결재까지 받아가지고 청와대로 올라간 거를 한의사하고 의사 로비 얘기 듣고 이거를 캔슬을 시켜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양한방 통합과 침구사 제도를 같이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 또 없애버린 거예요. 이 논의가 다시 지금 시작이 되죠. 뭐 의료 통합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것이 가장 최근에 나온 논문 중에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제가 제일 이게 참 설득력 있는 논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 이제 그때 당시 지금 2009년도 국회 입법조사처장으로 계시던 임종훈 교수예요. 지금 현재 홍익대 교수예요. 이분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 소수의 이익 집단의 힘으로 이 침구사 제도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구사 제도를 만들면 국민 전체가 아주 득을 보는데 소수의 이익 집단들의 어떤 이해관계의 정도가 너무 두껍기 때문에 그 소수의 이익 집단들의 반대로 인해서 결국은 국민들한테 꼭 필요한 국민들한테 모두가 이익이 되는 이 제도를 못 만들고 있다. 이런 논문을 썼습니다. 뭐 요거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의료인 외에는 누구든지 의료인 일을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에 의료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 이거에 대한 시비가 특히 이제 침구를 둘러싸고 제일 많이 일어났어요. 침구는 유사의료인데 왜 의료라고 그러면서 못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요거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의료인이 아니면 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는 뭐예요? 유사의료죠. 네, 유사의료. 근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인을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계속 막고 있기 때문에 계속 헌법 소원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근처까지 간 법적인 소송이 2010년도 7월 29일 날 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판결입니다. 사실은 이 판결이 사실상 이긴 판결이에요. 근데 우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유야무야 넘어가 버린 판결이에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되려면 몇 명이 돼야 돼요? 9명 중에 6명이 위헌 판결을 내리면 이 법이 무효가 되는 거죠. 근데 5명이 위헌이라고 그랬어요. 5명이 위헌이라고 그러고 1명, 그러니까 합헌이라고 그런 4사람 중에 1명이 뭐라고 그랬냐면 법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내가 합헌으로 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 법이 좀 부적당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분의 말씀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여기에 유사의료 행위는 현재 제도권 의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침뜸은 제도권 의료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 침뜸이 국민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한의사들이 배타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고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 고발이 안 되는 데가 또 있어요. 힘센 데는 고발을 못 해요. 그러니까 힘으로 될 만한데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약해 보이는 데는 밀어붙여가지고 뭐 불법이네 그러면서 시비를 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약해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침구는 국민들 거예요. 아직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국민들이 특정 이익 집단한테 이거 니들만 해라라고 확정을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시비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간혹 재판관들 중에 로비에 또는 약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분위기 또는 잘 몰라서 이 침뜸은 이거 아무나 하면 대법원 판결 중에서 얼마 전에 뭐 그런 판결들이 종종 있었죠. 이거
한의사들만 해야 된다 이런 판결들을 내리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여론만 잘 만들면 다시 이거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때 당시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5대4라는 판결이 난 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들 평가를 했어요. 법률 전문가들이고 그 국회 그 입법 하는 분들이고 다 아주 중요한 판결로 봤는데, 아까 그 말씀드렸던 임종훈이라는 입법조사처장 하시던 그분이 헌법 그 소원 5대4라는 판결이 나오니까 다시 또 논문을 하나 더 썼어요. 그때 2010년도 헌법재판 5대4라는 판결은 소수의 횡포에 관한 그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판결이었고, 그리고 이 판결 이후에 국회에서도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법 바꾸려고 그랬었어요. 이거 지금 헌재에서 그렇게 법 새로 만들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거는 침술연합회가 등 여러 그 친구 단체들이 주관해가지고 보건복지부 앞에서 데모한 장면입니다. 헌재 판결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깔아뭉개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헌재에서는 법 새로 만들으라고 그랬는데 한의사들이나 이익집단들이 그 뭉개고 못하게 하니까 그 헌법재판소 판결을 깔아뭉개고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판결과 또 다른 어떤 흐름이 2007년도에 행정부 쪽에서 시작된 흐름이 하나 있었어요. 유시민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계실 때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사의료에 관한 법률은 별도로 정한다 라는 법률안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한의사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데모하고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뺐어. 그 법률 개정안에다가 빼면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유사의료에 관한 법이니까 의료법에는 빼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의료에 관한 법률은 별도로 정한다, 입법 추진한다라는 소신은 그대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시민 장관이 용역을 준 결과물이 2008년도에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대안으로 현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유사의료업자 제도를 현재 그대로 살리는 방안하고 물리치료사나 이런 것처럼 그 치료사 제도를 만드는 방법하고 별도의 법률을 만드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대안을 내놨는데, 이 국회에서 어떤 그 안을 채택을 했냐면 별도의 법률을 만드는 것을 채택을 했어요. 요거는 일단 2010년도에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 나온 안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나오니까 대체의학에 관한 법률, 침과 뜸을 포함한 대체의학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만들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 대체의학에 관한 법률을 2014년도까지 추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오늘 사회 보신 그 황경호 교수님이랑 같이 보건복지부에 대체의학에 관한 법률을 만들려고 하는데 간담회를 한번 하자라고 그래가지고 이 황경호 교수님하고 같이 한번 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2014년도. 그때가 이제 그 다음부터 최신술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죠. 하여튼 그건 어쨌든 2014년도까지 유사의료에 관한 법률 요거를 별도로 만드는 거를 추진해왔다는 거, 요거 분명히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 요런 과정, 최근의 흐름만 봐도 한의사가 침구 독점을 할 수 있는, 배타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쫄지 말아야 됩니다. 그 경찰이 왔다고 쫄지 말아야 됩니다. 쫄면은 집니다. 그리고 이 한의사 침구 독점은 공정거래법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2013년인가 나온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용역을 줘가지고 하나 법률 현재 의료법 관련된 거를 그 연구를 한 게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익집단들이, 그러니까
그 이익 집단들이 그 의료 부분을 완전 독점하고 있다. 특히 대체약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완전히 독점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걸 독점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조금만 살펴보면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동종거래법 위반이라는 것이 뭐냐면 뭐라고 그러나 진입장벽을 만드는 게 공정거래법 위반이에요. 침구사 제도를 만들려고 하니까 반대를 했죠. 요거 공정거래법 위반이에요. 다른 사람 못하게 하려고 한 거니까 요거 공정거래법 위반이에요. 요거 처벌해야 됩니다. 저기 우리 저기 오는 신정식 선생님이 요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현재 저기 한의사들만 침점하도록 하는 거 요거 공정거래법 위반인 것 같다. 그러면서 요거 연구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도 이런 것들이 계속 고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침점 봉사에 대해서. 뜸사랑에서 사실은 봉사가 본격적으로 일어난 것은 2001년도부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현숙 의원님이 국회에다가 침구사에 관한 법안을 침구사 양성에 관한 법안을 올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고발을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은. 본격적으로 고발이 들어온 것은 봉사에 대해서. 물론 이제 돈을 받고 침을 놓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이제 고발이 있었죠. 물론 뭐 수십 년 동안. 그래서 그거 전부 다 손놓고, 그랬었죠. 근데 이때만 그 2000년대 들어서만 또 약 200명이 이상이에요.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마사회 침점 봉사실이 있었죠. 거기에 100몇십 명이 한꺼번에 집단으로 입건이 됐었죠.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최근에는 여기도 오셨나 모르겠다. 그 홍성 뜸빵, 서로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뜸 떠주는 거, 이거를 한의사들이 함정을 한의사 쪽에서 와가지고 뜸 좀 떠달라고 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고발을 했어요. 진짜 치사하죠. 그리고 그 전에 KBS에서, 여기 KBS에서도 오셨던데 남경호 선생이라고 그 부부가 가서 KBS 방송할 때 그 시연을 부부가 뜸 떠주는 그 시연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고발을 해가지고 나는 그거 그냥 유야무야 된 줄 알았더니 결국 검찰로 넘어가가지고 기소유예까지 됐더라고요. 기소유예라는 것은 유죄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기소유예 받았다고 앞으로 해도 된다 그거 아니에요. 기소유예는 끝까지 사와가지고 무죄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모둠사리 연대에서 고발을 지난 8월 초에 한 분 나왔었고 고발을 당해서 한 분 왔었고 또 10월 달에 또 한 번 허인기념사업회하고 같이 고발이 또 들어왔어요. 연중 행사로 한 번씩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처음에 고발이 들어왔을 때 조사받으러 가신 분이 저기 이상진 선생님이 조사를 받으러 가셨어요. 근데 이제 저분이 재판을 받을 때 판사가 그때 이제 정식 재판 벌금 30만 원인가 나왔었죠. 예. 근데 그 판사가 1심 재판에서 판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죄송하게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라에서 상을 줘야 될 사람인데 이런 자리에 서게 해서 참 법조인으로서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그 선고유예밖에 못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좀 말이 안 되는 법이라는 것을 법조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홍성 뜸빵의 일이나 모둠살이 일이나 저기 어디에 또 다른 뭐 어디에 봉사실의 일이나 이게 다 그 집 일이 아니고 강 건너 불이 아니고 바로 우리 일이고 내 일이에요. 국민 모두의 일이에요. 홍성에서 뜸빵에서 뜸 떠준다가 이런 처벌 받는 거 이거 만약에 유죄가 되면요 전 국민들이 다 뜸 뜨는 사람 다 유죄예요.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에 어머님한테 제가 뜸 떠드렸거든요. 내가 어머니한테 뜸 떠주는 게 그게 범죄입니까? 부인한테 뜸 떠주는 게 그게 범죄입니까? 근데 그런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이것을 바로잡아야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대법원에서 이제 침점 교육까지도 최근에
유의료행위라고 그러면서 처벌을 했죠. 김남 선생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렇게 해가지고 참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막 열이 나더라고, 이 판결을 보면서. 근데 침동교육은 관인 침구학원 있을 때도 그랬지만은 그 전국에서 광범하게 누구나 침을 배우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의사, 한의사, 간호사 다 그 무면허 침구인들한테 다 침 배웠던 거예요. 그리고 남대문 경찰서장 옆방에서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최태섭 선생이라고, 그때 당시에 관이침구학원 선생 교수하던 분이 남대문 경찰서장실 옆에서 강의하던 것을 올해 8월 달에는 유죄 판결을 한 거예요. 점점 밀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 2000년대 중반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조차도 그 한의사들이 민간에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완전 배타적 독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는 최태수 선생이라는 분이 그 특전사에 가서 강의를 하는 장면이에요. 이 실습 다 했어요. 실습을 안 하면 무죄고 실습을 하면 유죄고. 말이 안 되죠. 학문을 배울 때 실습이 기본이죠. 침은 실습이 기본입니다. 근데 요 판결을 침점 교육도 무면 의뢰행위라고 처벌한 판결을 내린 사람이 이기택 재판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요 판결도 내렸던 같은 사람이에요. 침점은 평생 교육에 해당된다 라고 내렸던 사람이 데모를 하고 한의대생들이 막 삭발도 하고 이러니까 그쪽 편을 들어가지고 판결을 내려버린 거예요. 침점 그 교육도 의료행위라고.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요걸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침점은 수천 년, 수만 년 된 민간 전통의술입니다. 여기 아까 이기택 대법관이 그 판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오래전에 민간에서 널리 전수되어 온 민간의술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민간의술은 생활의술입니다. 그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공유재산이라는 거예요. 공유재산. 침술이라는 것은 공유재예요. 공유재. 그게 이제 전문화되고 학문화되고 제도화되고 또 이게 장사로 하는 상업의술이 또 되는 거예요. 이거 해보고 안 나니까 저거 해보고 뭐 이러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도구가 발달되면서 점점 더 대중화되고 있어요. 요즘 티침 같은 거 쓰잖아요. 이것만 해도 기침 멎어요. 침도 가늘어졌어요. 관으로 써요. 다 아시죠? 그냥 점점 대중화되고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발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한의사가 배타적 독점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들한테 배타적 독점권을 줬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한의사들한테 당신들만 침하세요라고 하셨나요? 그런 거 한 적 없죠? 그런데 이것을 이 집단들의 힘에 의해서 슬그머니 처음에는 암묵적으로 점차 요거를 법적으로 조금씩 야간야간 먹어온 거예요. 일제가 그 조선을 침탈을 해왔을 때 처음에 뭘 도와준다 이러면서 들어오잖아요. 민비도 살해를 하고 나중에 어떻게 해서 을사 보호조약 뭐 이거 하다가 결국은 한일 합방이라고 그러면서 식민지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먹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은 교육까지 먹으면 다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물러서면 안 됩니다. 이 허임 선생의 침구 경험방 끝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침덤을 집집마다 신의 열술로 삼아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공유하라고 분명히 써져 있습니다. 임금이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공유하라고. 한의사들이 이 침술이라는 공유 재산을 자기들 걸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되겠느냐.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공동운명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 국민 모두가 이 부분에 공동운명체라는 거예요. 이거 국민들한테 깨우쳐 줘야 됩니다. 한의사들 많이 요 이해관계 있고 한의사 아들도 아니에요. 한의사 아들이 한의사 어머니 그러니까 한의사 아들이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뜸 떠주면 무면 어른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법률적인 공동문명체다. 요거 분명히 알고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변에. 그리고 입법적인 대응이나 이런 것들 다 공동으로 해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다양한 도구들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침술이. T침도 있고 짧은 수지침 같은 거 여기 하나 딱 꽂으면 콧물 멎죠? 여기 이거 상성에다가 아주 짧은 침만 꽂아도 콧물 멎잖아요. 요거 그냥 일상적으로 써요. 이렇게 하면 손에 침뜸의술, 집집마다 신의 의술, 요거를 실천해 나가자는 거예요. 이 침구 주권 지키는 광복군 활동, 의병 활동에 비유를 해보면 다양한 게릴라전도 벌이고 정규전도 벌이고 이래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규전 방식으로는 예를 들어서 홍성에서 1월 9일 날 재판을 한답니다. 그 재판하는 그 법원 앞마당에 가서 서로 걷어놓고 또는 백회에다가 뜸 떠주기 하는 거예요. 서로 뜸 떠주기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위입니다. 우리가 광화문에서 촛불 시위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시위가 됩니다. 그거 간단하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서로 백회에다 뜸 떠주면 그거 잡아갈 겁니까? 잡아가라고 그래요. 잡아가면 문제가 됩니다. 잡아가야 문제가 되고. 이거 옛날에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걸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목숨 안 걸어도 돼요. 벌금 30만 원, 50만이고 우리 유성희 선생 300만 원인가 200만 원 나왔죠. 제안을 몇 가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안을 좀 만들어 왔는데, 우선 홍성에 가자는 거하고 침뜸 교육을 하거나 봉사를 하다가 이렇게 입건을,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부당한 이유로 처벌을 받은 사례, 이런 것들을 모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안을 또 하나 드리면, 침구주권 국민회의라는 가칭 침구주권 국민회의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모이면서 이게 정보교환도 하고 사법적인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논의를 해나가는 그런 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국열 선생님 앞에 발표를 하시면서 해외 침뜸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하고 봉사활동하거나 클리닉 하시는 분들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움직여 나간다고 한다면 힘이 굉장히 나올 것 같다. 이거를 줄탁동식, 안에서 쪼고 밖에서 쪼아서 이 알을 깨고 나오는 그런 형태로 전개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가령 침구주권 국민회의에서 같이 논의를 해 나가면 올해 내년도 침뜸 한류 세미나는 오늘 참석하신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룹별로 나누면 한 7, 8그룹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룹들이 같이 논의를 해서 이 침뜸 한류 세미나를 같이 열어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내를 드리겠지만